고은남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터뷰가 아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그만큼 이 주제를 선정하는데 뭐 그냥 아무거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진 않고 꼭 해야겠다라는 것만 사실 요즘에 좀 하려고 하고 있어서 오늘 내용은 특히 보상 직무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핫한 주제죠. 저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했을 때랑은 많은 변화가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좀 느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향후 치료비, 향치비라고 하죠. 향치비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되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왜 걱정하냐? 이런 질문들이 제 카톡 채널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아니면 이제 채용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우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향치비 폐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향치비 폐지에 대해서 아카데믹한 변화, 향치 폐지에 대해서 아카데믹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물론 이제 연관하고 우리 상품이나 IT 분들하고는 사실 크게 직접적인 연관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실무자가 아니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향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보상 직원들이 합의를 할 때 우리가 대인 보상, 자동차 보상 합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배법에 있지 않은 항목이고 합의를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돈을 더 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합의가 되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경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급수가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손사 공부하시는 분 아실 건데 경상에 해당되는 급수에서 향치비 지급이 금지가 되고 그러니까 12, 14급이에요. 12에서 14급이고 이제 그 이상만 지급을 하게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향치비를 주고 합의를 하다 보니까 그 규모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어떤 모랄, 보험 사기랑 연루될 수 있죠. 그리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제기돼 왔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돈이죠 사실은. 네. 이것을 정말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 이번에 사고 났으니까 한번 땡겨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이제 못 보겠다라는 거죠. 특히 경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론이 이제 향치비가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은 좀 이 부분에서 일단은 아카데믹적인 그러니까 아카데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저는 어찌됐건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고 취업 멘토로서 좀 얘기를 드리면 우선은 향치비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경상 환자들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러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11급과 12급 11급은 향치비가 있고 12급은 향치비가 없어요. 그러면 11급과 12급의 애매한 선에 있는 대인이라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결론은 회사 입장에서는 보상 담당자 입장에서는 12급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11급인데 12급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계에 있는 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12급에 있는 사람들은 11급으로 오고 싶어 하겠죠. 향치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한 그 상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 이 부분들이 아카데믹적으로는 중요해진다. 기존보다 더 중요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진탕 진단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 가면 그냥 떼줬습니다. 뇌진탕 없어도 뇌진탕을 떼주는 게 뇌진탕입니다. 근데 지금은 뇌진탕을 그렇게 쉽게 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뇌진탕이 되면 11급이고 11급이면 향치비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해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 그 중요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같은 건데 연장선에서 이 의학적인 근거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실무자들에게서 지금보다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에 이제 치료 기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8주 이상이거든요. 8주 이상 치료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로컬 병원 같은 데 가면 그냥 11급 옛날에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진단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지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근거 어떤 소견이라든지 진짜로 진짜 그래야지만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11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닌 거는 그걸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급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보다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실무자, 보상 담당자가 겪기에 그럼 경상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마음대로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과 민원이 이제 당연히 생기겠죠. 예. 어찌됐건 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진 상황이니까. 그죠? 예. 이거는 이제 회사나 어떤 금융 당국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고, 솔직히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줄어들 여지가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불만, 민원 원래 있지만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향치비가 없어졌는지, 대신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또 사전적인 것만 앵무새처럼 외워서 설명하면 안 되겠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해서, 무작정 이제 안 된다라고만 하면은 합의될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좀 버무려야 되는데, 경상 환자도 기본적 4주까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진단서 2주마다 진단서 제출로 추가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불안감 좀 해소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치료가 필요하고 아픈 사람들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치료비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안 아프고 치료가 필요 없는데 어떤 합의를 할 때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또는 병원비를 더 많이 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안 아픈데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방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치료가 필요한 것을 막자는 취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치료가 필요 없는데 불필요하게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지금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향치비에 대한 이 제도가 폐지가 왜 생겨났고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아카데믹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과잉 진료 또는 보험사기 적발 능력도 기존보다도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방병원이 이슈가 됐었고, 과거부터 이제 손보사들마다 한방병원의 전담팀을 꾸려질 정도로 그만큼 이제 손해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법 행위들, 검증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팔이나 어깨가 다쳤어요. 근데 다리에다가 침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건 위법행위에 대한 검증 능력,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로컬 지역 이런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너무 쉽게 발급을 해주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없게끔, 또는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건 아니고 가서 입사를 해서 해야 될 거지만, 우리가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의료진과,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보상이라는 게 이제 지금 특 강의도 있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컨트롤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병원 내부 외부 관계자들, 또는 우리 이제 의료심사라든지 자문해주는 이러한 분들한테 의학적 소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물어보고, 이런 네트워킹이 지금보다는 더욱 중요해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떤 이 병원별로 어떤 진료에 대한 패턴,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치료 기간이라든지 어떤 치료 행위들이 이상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의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좀 제가 생각한 부분은, 고객한테도 이런 거 좀 안내를 해야 돼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향치비를 받으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이 건보라든지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복 치료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복 수급을 하게 되면 법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좀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장황하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떤 보상 업무의 이 전문성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급수가 그것을 향치비를 주냐 안 주냐에 대한 가장 그 기준자가 되기 때문에, 상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의학적인 역량, 그죠? 우리가 손사에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의 소통 원래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이게 변화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어쨌든 돈은 받고 싶은 거니까요. 근데 원래도 우리가 소통하는 데 쉽지 않지만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온 거기 때문에 예상되는 어떤 민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설득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런 시나리오별로 설명하는 것들 또는 소통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험 사기에 관련돼서 이 분석도 해야 되고 의료 병원들과 내 외부 인원들과의 어떤 네트워킹 중요성이 매우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아카데믹적으로 향치비 폐지에 대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역량이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린다는 게 뭐였나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용이다 라고 하면 이 인원은 결국 비용의 관점에서 회사는 보거든요. 근데 향치비를 우리가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향치비가 그럼 왜 있었을까요? 합의를 빨리 하려고 향치비를 얹어서 합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의 합의를 하는 거랑 200만 원의 합의하는 거랑 뭐가 더 빨리 해결이 되겠습니까? 200만 원의 합의를 하겠죠. 물론 자백법에 따라서 50만 원만 딱 해서 합의를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비율이 매우 적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미결의 해소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또 회사마다 좀 전략이 다르겠지만 미결이 잔류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미결이 잔류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증대하더라도 미결 잔류량이 증대하더라도 오직 손해율이 가장 최우선의 그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미결이 늘어남에도 최대한 그것을 지켜서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향치비를 폐지를 하면은 미결이 사라지는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결은 해소 안 하면서 인원은 보상 담당자는 가만히 인원수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결이 늘어난다? 물론 늘어나면 그만큼 더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그냥 가만히 냅둬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인원이 더 필요해지면 필요해졌지, 이렇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마냥 미결이 늘어나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마냥 계속 기다리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한대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력 보충에 대한 압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치비를 폐지해서 미결이 이제 해소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인원을 무작정 늘리는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의 인력은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 비용으로 애초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무작정 이런 건 또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줄이면은 기존 직원들이 더 힘들어 하겠죠. 그죠? 미결을 관리해야 하고 그다음에 합의가 더 안 되고, 근데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결만 얘기했죠. 그러면 새로운 사고는 발생이 안 됩니까? 배당은 안 됩니까? 걔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걔는 그대로 유입은 그대로 계속 되면서 해소가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상향하겠죠. 내가 갖고 있는 미결이. 그죠? 그러면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해지는 거지. 향치비를 폐지한다 그래서 인력을 축소하겠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인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치비를 폐지하는 것, 그 명제가 인력을 감소하겠다라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향치비를 폐지한다는 것은 합의할 때 향치비를 안 준다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인원을 줄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원을 줄이는 거는 사실은 회사가 진짜 어떤 인력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빼고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이 인력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 100명의 보상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시는 것들이 채용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력을 줄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라는 건데 100명이 70명이 됐어요. 사실 그러려면은 100명이 있을 필요가 없을 때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비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은 즉슨 한마디로 사고 발생이 줄여야 돼요. 사고 발생이 줄어서 굳이 100명이 필요 없으면 기본적으로 인당 생산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가 줄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100건을 처리하던 게 50건, 30건 떨어졌어요. 그러면 100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죠? 회사 입장에서 뭐하러 100명을 씁니까? 줄여야겠죠. 왜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비용이 굳이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100명분이 안 되면 그때 인원을 줄이는 게 맞는 거지.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채용을 축소한다든지 채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향치비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니까요. 회사의 그건 경영과 관련된 거지. 예. 그러니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진짜 100명이 일할 필요가 없어야지만 인원을 줄이거나 추가 채용을 안 하는 것이지, 향치비를 폐지한다라는 명제가 인력을 채용 안 한다, 신입을 채용 안 한다라는 거랑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라든지 개연성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오히려 사실 궁금하고, 아카데믹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기존보다 좀 의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분석력, 소통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다양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미결 해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생, 즉 유입이 되는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보상 직원이 필요 없어야지만 채용을 안 하거나 줄이는 겁니다. 근데 보상 직원이
필요 없으려면 사고 자체가 줄어야 돼요. 사고가 많으니까 그 보상치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사고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또는 아예 합의 자체를 사람이 아닌 뭐 AI가 대체한다든지 뭐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제게 향치비, 향후치료 폐지에 대한 어떤 이 배경, 그 다음에 우리가 어필해야 될 역량들, 그 다음에 어떤 채용에 관한 부분도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향치 폐지에 대한 골자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본인만의 생각 중요하죠. 본인만의 생각도 같이 곁들여서 고민해보시고 이번에 어떤 자소서라든지 면접에 활용하셔서, 또 PT에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어찌됐건 큰 화두기 때문에 PT에 나올 수도 있고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앵무새처럼 암기가 아니라 본인만의 인사이트 있게 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